네, 반갑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지지선에서 힘겨루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지지선에 다가오게 되면서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수가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내려간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일단 현재 시점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급이 쉽게 움직이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은 관망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틈을 타서 어제 기회를 좀 놓쳤던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여전히 답답한 그런 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황이 바뀌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이 이제 개별 재료에 따른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뭐 개별주 쪽에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을 테고요. 흐름이 계속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을 테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전체적인 흐름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자기만의 독특한 재료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요 정도 나쁘지 않죠? 네, 2550까지도 열어놔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은 지지선 라인 때는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 먼저 나올 것 같은데, 21선은 조금 더 멀리 있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서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 FOMC가 좋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좋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네, 2550포인트 위쪽에서는 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까지는 일단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다라면 반등 포인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지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요. 뭐 크게 밀리거나 또 크게 올리거나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가지고 버티신다면 큰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뭐 각자 재료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크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론이 그냥 잘 버티고 넘어가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특별한 거 없죠. 아침에 조금 뜨는 듯 하다가 밀려가지고 그 상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특별하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렸어요.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2차전지 쪽에서 하락이 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감을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2차전지 쪽은 당분간은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이 좀 떨어져 내려오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는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조정을 좀 깊게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대형주와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아닌 그런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지금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푸르딩딩합니다.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가 아침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내려왔네요. 아침에 2% 정도까지 올랐었는데요. 네, 어쨌든 플러스 국면. 삼성전자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죠. 지지선대 잘 만들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매수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오늘 반등 좀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0.1% 아침에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동차 부품 쪽 오늘 나쁘지 않아요.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조금씩 밀려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된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비스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도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등 이런 부품주 이런 쪽으로 많이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반도체 쪽은 매수보다는 홀딩 전략이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다시 조정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좋지 않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60만원 근처에서 다시 밀린 모습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구간은 무조건 벗어나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는요, 주가가 반등할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아무리 좋아질 거다, 어쩔 것이다 얘기하더라도 저 구간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1.2%대 조금 내려가서 살짝 압박감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은행주도 좀 내려요. 은행주도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좀 내리고요. LG전자가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정돈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평선 정리가 될 때까지는 들락날락 하게 될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겠고요. 원전 관련한 소식 때문에 뭐 한전 KPS라든지 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그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요. 보험주들도 조금 올라가죠. 다시 삼성화재 올라가고요. 현대해상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뭐 그 배당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은행주들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이 올라갔죠. 은행주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냥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 조선주들도 그냥 그렇습니다. 뭐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네, 그다음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서 괜찮았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14만 5천원대 이상 올라가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SDS 같은 경우는 다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좀 더 어디서 나타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점 잡고 옆으로 눕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요, 역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하락세에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얼마나 더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감을 일단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가 4%대 하락.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가급적이면 그냥 매도 치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로보트도 조정 포인트가 있긴 있는데 이 국면이 지금 바로 반등이 나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는 조금 더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정도.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그래서 이쪽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도 없고요.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코스닥 쪽에 종목군들이 낙폭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이 어디로 갔나? 등락 현황을 살펴보시면, 자, 거래소 쪽에서는 298개, 297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565개가 하락입니다. 하락이 더 많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58개 하락, 그 다음에 370개 정도가 상승입니다. 1158개가 하락이다라고 본다라면은요, 코스피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1700개 정도, 네,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네, 지수 전체가, 시장 전체가 하락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같은 날 계좌가 잘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있네요. 에이스테크. 네, 이게, 그 종목 진단을 해줬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진단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 라인 때 지금 4,000원 라인 때 여기가 이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 5G 관련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게 그 재료가 또 그대로 나왔을까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네, 별다른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 움직임들 이게 나오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G 이런 쪽으로도 가게 되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 움직임이 좀 있고요. 오늘은 요거 5G 관련한 종목들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쪽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5G 쪽으로는 국내 시장에서는 뭐 해먹을 게 없어요. 네, 그쪽에서 해먹을 게 없고 무조건 지금 해외 시장, 미국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5G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 말고는 네, 지금은 기댈 게 없거든요. 그래서 5G 장비 쪽에서는요, 그 미국 쪽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상하강한 이유는 KMW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들은 이제 그 수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5G 쪽이다 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미국향 움직임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이제 테마가 좀 형성되어 있고요. 롯데산업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한 자기만의 재료로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이 훅 떨어지면서 이 매물대 들어왔나요? 네.
거의 들어온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오늘 정도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겠는가 생각되긴 하는데 뭐 이런 모습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별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별의별 것들이 이제 밑에 있다 또 올라오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네, 동신건설도 오늘 상승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은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20개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개별주들 다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특이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SK가스만 오늘 네, 이것도 뭐 1조 원대라서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 보셔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네, 상승 포인트는 1.2%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이건 뭐요? 우듬지팜? 네, 이건 모르는 종목인데요. 아무튼 요거는 오늘 떨어져 있네요. 새 건가 본데, 새 거. 네. 그 다음에 코다코, 뭐 대동기업, 큐리언트, 삼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 정도까지 확보돼 보면은 오늘 한 12개, 10개 종목이 변동성이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 자체도 이렇게 촘촘히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 한 2.8%,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넘는 계좌 하락률을 보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걸 갖고 계냐에 따라 다릅니다. 2차전지 쪽이 일단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만 피해 있으면 그다지 뭐 큰 어떤 하락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많이 밀려봤자 0.5 아니면 플러스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계좌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섞여 있는 틈이라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뭐 문제시 될 만한 그런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계좌 상황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자,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코리아 인소프트 뭐 이런 것들 매수 들어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매도를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떨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D&D도 요즘에 계속 올라갔는데 요거는 뭐 그냥 놔둬도 되겠죠. 이게 매물대가 지금 3만원대 넘어가면서 매물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SDI, 전기, KT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건 없겠고요. 자,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옵니다. 니들이 팔어 내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매도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LG와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DX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매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지금 HLB 생명과학도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거, 바이오, 신약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좀 있는데 다 개별적인 재료예요. 개별적인 재료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덩어리 종목군들이 좀 쉬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자금들이 완벽하게 집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이 오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 포인트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순매수 전환이 돼서 오후에는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또 오후 시점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 2차전지 때문인데요. 배터리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른 것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좀 피해 있는 거,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피난 전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14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저는 14시부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드시고 14시에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14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